다 신도시면 다 뜬다는 것처럼 이야기 많이 했어요. 1기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2기 신도시는 사실상 실패가 많았죠. 왜냐면은 1기 신도시를 추진한 정부에서 빠르게 택지를 확보해서, 그때는 뭐 택지도 많았고 확보하기도 좋았고 그래서 빠르게 올렸으니까 됐는데 2기 신도시 때부터는 그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추진을 해놨더니 한꺼번에 공급이 들어와야지 효과를 좀 강력하게 보는데 투기판 돌게 만들어놨죠. 판교, 광교 이런 데 먼저 해가지고 쭉 들어갔다가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저기 가고 그 다음에 저기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미분양 천국이었던 검단이나 이런 데까지도 가격이 쭉쭉 올라가도록 만들었더라. 그런데 그 신도시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철길 따라 상승세. 그러면서 판교, 분당 넘보는 동탄 신도시. 동탄이랑 판교, 분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자, 동탄이 판교, 분당을 못 따라오는 이유. 동탄 폄하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첫 번째는 서울 및 강남 접근성. GTX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GTX 혹은 SRT 놓쳐버리면은 다음 거 기다려야 되죠. 근데 판교, 분당에서는 안 되면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학군. 판교, 분당 쪽 학군은요, 서울 빼고 경기도에서는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동탄은 그렇지가 않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자족시설. 자, 판교 테크노밸리랑 동탄 테크노밸리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강남 안 가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탄이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찼죠? 근데 자족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이냐? 들어온 기업에 비해서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오로지 투기 도시였죠. 위례 신도시 철도 타고 상승세 이어진다. 위례 신도시는 이미 들어오고 남았어야 되죠. 사실상 뭐 트램 이런 거 굉장히 늦춰졌죠. 그러면 떨어졌어야지. 근데 그 와중에도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GTX 신호선 수혜지역 주택시장 옮기, 광교, 양주, 평촌 옮기. GTX 신호선은 계획된 지가 언제고 미뤄지기가 언제고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저거 다 장난질이다. 물론 들어오는 게 악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GTX가 들어와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만큼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리 선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오르든가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미뤄지면은 미뤄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올렸죠. 근데 한두 번 미뤄졌어요? 그러면 또 미뤄지면 또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거품이 쌓인 거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해당 지역 부동산 한다는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선반영 됐다는 게 뭐, 선반영이란 말을 몰라요? 양주 망하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수요들이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집값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해당 도시는 무너집니다. 그 지역에서 돈을 벌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에 밀려서 외지로 밀려나가는 동안에 투기꾼들 잔뜩 들어와가지고 집만 잔뜩 사놓으면은 해당 지역 소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비싸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가 안 돼서. 투기꾼들 잔뜩 들어와서 집값 올려놓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소비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마련 못하겠구나 하고 자산 모아서 집 사고, 집 사면은 이자 갚느라 버거워서 소비 못하고, 그러면서 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엔간한 자족시설 하나 들어와서 될 것 같아요? 거기 출퇴근할 만한 사람들이 그쪽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냐? 아니면 그 정도 될 정도의 자족시설이 들어오려면 대기업 같은 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업은 아무 데나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중소기업 간당간당한 데 살기 위해서 거기로 가냐? 안 가죠.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투기꾼들의 가격을 다 올려놔 버리니까. 그래서 도시들이 죽어간다. 집값 올리려는 정책을 쓰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미련이 없는 정치인들이에요. 표나 받아 먹겠다는 거지. 내 집 마련 불안, GTX 호재라도 붙잡자. GTX 타고 헐헐 이런 식으로 계속 뛰었죠. GTX가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와 비정상적인 저금리, 그리고 실수요들이 집값 띄우는 것처럼 유도해서 갭투기 수요들이 미리 사놓은 것들 비싸게 판 것들, 그러면서 지들끼리 가격 올려놓고. 근데 어때요 지금? 아까 평촌 집값 뚝 하락 전환됐다고 하고 있죠? 16억 급매, 21억 갔던 게 16억 급매인데 꽤 있다는 건 뭐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인덕원, 여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GTX 호재인 듯 호재 아닌 호재 같은 너였죠. 인덕원에 지금 그 정차역 확실히 세운다고 하던가요? 근데 이것도 뭐 때문이래요? 물량 때문이래요. 미치겠다 진짜. 떨어지면 무조건 물량 때문이에요. 울산은 왜 떨어졌어요 그럼? 광명은 왜 떨어져요? 강남은 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맨날 공급 부족 말하고 있는데 강남은 오히려 며칠 나고 있다는데. 떨어지는 데서 물량 좀 나오는 데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푸는 순간 집값은 튀죠.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5천 가구 입주하는데 5천 가구 때려 부수면 공급 효과 다 사라지죠. 15억 넘보던 동탄, 순식간에 한숨. 경기도 45개의 시군구 가운데 38곳의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급매물 출현하고 실수요자 매수세 뚝 끊겼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도시죠. 특히 집값 담합이 굉장히 심한 도시. 호가 대비로는 뭐 이만큼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뭐 저런 지역들 하나씩 뒤져보시면은 모르는 지역들 해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관심이 있으신 지역들, 지금 요즘에 호가 계속 꾸준히 유심하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락 거래 비중을 뽑아봤습니다. 1기 신도시부터 볼게요. 분당 신도시 11월에 하락 비중 60%. 자, 이미 반 넘어섰죠? 그리고 12월 여태까지 신고된 거래는 86%가 하락 비중입니다. 비중만 봐서 이런 건데 사실 거래량은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신고가 20개, 하락가 39개에서 신고가는 이제 하나, 그리고 하락가가 6개 떴다. 자, 일산 같은 경우도 11월에 신고가 60개, 하락가 75개에서 지금 신고가 8개, 하락가 10개. 그 다음에 중동 신도시 신고가 25개, 하락가 32개에서 신고가 4개, 하락가 5개. 일단은 신고가 하락가가 줄은 건 둘째치고 거래량 자체가 신고가 더럽게 안 되고 있다. 아니 12월 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도 너무 적어요 지금. 평촌 신고가 10개, 하락가 36개. 지금 신고가 2개, 하락가 3개. 그리고 3본 신고가 9개, 하락가 31개에서 신고가 하나, 하락가 6개.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비중은 50%가 넘어갔고 거래량은 그나마 일산이 20개 찍었고 나머지는 아직 신고된 게 한 자릿수다. 12월 벌써 20일인데 심각하다는 거죠. 2기 신도시. 자, 판교 일단 거래량부터 봅시다. 11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11개에서 4개, 43개에서 6개. 여기는 그래도 11개는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는 심각하죠. 127개에서 37개, 7개에서 1개. 자, 요런 데는 이미 거래도 안 되고 있었다. 이미 고점이라. 그리고 판교 3건 다 신고가 대비 하락했죠. 위례 4건 중에 3건이 신고가 대비 하락. 광교는 4건이 하락. 동탄 22개가 하락. 고덕은 하나 나왔는데 이거 신고가 대비 떨어진 가격이다. 자, 김포 87개에서 33개. 운정 68개에서 15개. 양주 11개에서 5개. 물론 신고기한 남았으니까 요런 데 정도까지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검단 14개에서 6개. 그리고 하락 거래 비중이 50%보다 낮은 경우는 11월 양주뿐이었죠. 그리고 12월 되니까 5개 중에 4개가 하락하다. 운정 신고가 하나도 없죠. 운정 김포 어땠어요? 풍선 효과라고 그날리 치더니. 문제는 하락가 비중 높은 것도 문제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 들어가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때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때 안 팔리는 게 문제죠. 이 정도 돼도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이에서 남들이 이렇게 팔 때 재빨리 이 가격에 팔고서 조금이라도 차익 남긴 사람이 위너죠. 도안은 거래량 4건, 아산은 15건으로 확 감소했고 하락 비중은 조금 줄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신고가가 없어졌어요.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거래량 적은데도 하락가 비중 굉장히 높아졌다. 매물 보면 어때요? 판교하고 분당 신도시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광교 있는 쪽, 중동, 그 다음에 동탄 있는 쪽, 물론 화상이 다 동탄은 아니지만 판교동 여기 따로 뽑았네요. 김포 쌓이고 있고 하남, 이사, 양주 웬만한 지역 다 매물 쌓이고 하락 거래 비중 늘어났고 거래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요즘에 집값 올리려고 뭐해요? 재건축해달래요. 건물이 안전하지 않아서 재건축하는 게 아니면 뭐 때문인데. 우리나라 재건축 40년도 굉장히 짧은 거였어요. 우리나라만큼 재건축 그냥 쉽게 때려 부수고 짓는 나라도 거의 없다. 외국 나가봐요. 100년 넘어간 아파트들도 있는데. 물론 그 정도 되면 너무 노후화 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막 그냥 뭐만 하면 때려 부수고 지어달래요. 가뜩이나 요즘에 환경 문제 많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이 나오냐. 지금 산 다 박살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도구나 카우나 집값 오른다고 부추겨놓고서 건설사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엄청나게 지어대니까 자갈이든 뭐든 다 캐가지고 환경 다 망치고 있고. 노후화 되지 않았는데 왜 재건축해야 돼요?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한다는 게 개소리예요. 15년간 서울에 21,000호 공급을 위해 재건축했어요. 그리고 21,000호 요건 둘째치고 공급을 엄청 많이 했어요. 10년간 공급했는데 51%를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공급이 적은 게 문제였냐 아니면은 이들이 가져간 게 문제였냐. 주택이 노후화돼서 도시 활력이 저하된다고요? 그래서 주택 다 때려 부수면은 그 사람들 다 어디 외부로 나가 있는데 도시 활력이 살아나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분양 잘 된다.
왜 자꾸 지금 때려 부수라고 말하고 있느냐. 원래 매매 심리 떨어지고 나서 분양은 뒤이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요 텀이죠. 요 텀이니까 빨리 부수고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집값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거들사들 남겨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니까 빨리 부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동탄 만점 통장 나왔다. 얼마나 갈까요? 검단 후끈. 동탄보다 더 심한 게 검단이죠. 미분양 천지였는데. 지도 보면은 나와요. 지금 막 요런데 판교, 광교 이쪽 그래도 이 라인에서 연결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데 들어오고 있죠. 3기 신도시. 여기는 뭐 너무 많고 이쪽에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웬만한 2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데 조성이 되고 있죠. 여기 1기, 2기보다. 여기까지 공급이 된다. 여기까지 공급되고 나서 재건축해도 늦지 않아요. 원래 40년이었는데 그거 30년으로 바꾼 지 1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나 됐다고 지금 30년 된 거 가지고 빨리 재건축하라고 난리들이야. 아주 그냥 군사 정권 때도 그 얘기 해야죠. 30년 됐으니까 부수고 새로 지읍시다. 언제부터 30년이었다고 벌써부터 30년 넘자마자 부수고 새로 짓고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돈으로 보지.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개판으로 짓지.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니까 빨리 부술 수 있도록 대충 짓고. 그따위 아파트 막 원가 한 6, 7억이면 퉁칠 거 10억씩 분양하고서도 우리는 로또 분양이다 이런 이야기나 나오고 있고. 지금 공급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줄면 유령 도시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일본에 있었죠. 지금 무슨 신도시를 더 부숴가지고 재건축하고 그거 다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지. 인구 소멸되면 앞으로 신도시 쪽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일본에 34만 인구로 시작된 다마 뉴타운은 어떻게 됐어요? 고령화율 올라가고 저성장 경기에 맞물리면서 당시에도 분양 경쟁률은 80대 1이었다.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저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론 때문에 공급 폭탄 만들어내고 그런데 절대 공급 안 부족하다. 이미 공급 과잉된 지 오래됐는데 자꾸 가수요들까지 수요라고 붙여가지고 공급 이야기하고 있고 세금 덜 내려고 가구 분화한 거 가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소리 치고 있는데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구가 주는데 가구 수가 늘어나는 폭이 더 크면 클수록 나중에 그 후폭풍은 심하게 온다. 결론. 자, 신도시 계속 폭등한다고 하고 맨날 GTX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신도시에는 실수요들 뿐만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 투기 수요라든가 분양권 전매로 투기 못해서 갭투기로 돌아선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조금만 더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있다가 처분 못하게 되고 나중에 그 물량 한꺼번에 나오면 답 없다. 2기 신도시도 나중에 입주한 데 정도고 1기 신도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